안녕하세요. 회성개미입니다. 9월 15일 일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트 분석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어제 글에서 텔레그램방 개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텔레그램방 개설을 생각해보게 된 게 이전 영상들에서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방을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이고, 제 실제 매매 및 주요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드리면 좀 더 제 영상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를 했었습니다. 영상을 하루에 1개를 올리든 2개를 올리든 그 중요 타점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공유드리긴 어려우니까요. 제 고민 중이었던 것은 단방향 소통으로 할지 양방향 소통으로 할지였는데, 어제 글에 댓글로 슬슬 냄새가 난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텔레그램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나 사기가 워낙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제가 불법이나 사기 아니고서야 텔레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굳이 개설해서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까지 받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텔레그램으로 사칭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사칭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텔레그램 방은 나중에 멤버십 개설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 방을 만드는 방향으로 고려 중입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뉴욕 제조업 지수 9월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화요일에는 근원 소매 판매 및 애틀란타 GDP 나우 3분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FOMC 금리 결정 날이죠. 그래서 25bp 또는 50bp로 지금 거의 반반, 확률이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 및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이 수요일 FOMC 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이걸 기점으로 전후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고려해야 될 것이 이 계절성이거든요. 지금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보통 증시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냐라는 것입니다. 원래도 7, 8, 9, 10월에는 증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7, 8, 9, 10월에는 하락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하락이 크게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9월 말인데요. 9월 셋째 주에 미국 기업들 세금 납부도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주가 이제 3분기 선물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낀 해에는, 그리고 또 그것이 재선일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셋째 주, 넷째 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2주간 횡보 또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큰 흐름부터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2002년 10월부터 대파동을 시작해서 현재는 대파동 5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파동 5파동 중에서도 중파동 4파동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크게 상승해주면서 이제 러닝 플랫 형식으로 조정이 끝나고 1, 2, 3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삼각 수렴으로 한 번 더 빠져주면서 수렴 하단까지 확인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전 채널 하단까지 확인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A, B, C로 이제 이 C 파동 자체가 지그재그로 러닝 플랫 형태로 나오면서 4파동 마무리 짓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정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돌파해주더라도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는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중순부터 하락 파동이 WXY 파동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상승이 진행된 후에 재차 하락이 ABC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파동 카운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조정이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난 후에 상승이 진행되는 것이고 둘째는 여기까지 러닝 플랫 형식으로 조정이 끝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이 끝난 후에 1, 2, 3으로 또는 여기서부터 1, 2, 3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이유는 삼각수렴이려면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에서 저점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삼각수렴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러닝 플랫 형식으로 조정 마무리 후에 1, 2, 3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걸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것이냐 여기서 끝난 것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부적인 카운팅은 많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게 1, 2, 3이다 하더라도 이 3파동이 크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진행된 것이라도 똑같이 상승은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분 봉으로 보시면은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뚫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한번 오르면서 19,700선까지 도전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19,700은 다음 주 초에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들이 지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 FOMC 때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어디까지 할지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손절가를 잡고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으로 보면 1, 2, 3인데 이 3파동이 1, 2, 3, 4, 5로 다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아직 한 파동이 더 남은 것일 수가 있고요. 1, 2, 3, 그 다음에 조정 4파 후에 5파동이 진행될 수 있지만 실은 이 자체가 하나의 상승 파동으로 끝나고 조정을 크게 준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파동 카운팅으로 봤을 때 1, 2, 3으로 보이긴 하지만 1, 2, 3, 4, 5로 짧게 5파동이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이 시작된다면 5파를 기다리면서 무지성 매수를 하기보다는 하락의 크기와 기간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요약해보자면 바로 상승이 나온다면 19,700까지 상승 최대 가능하고 바로 하락이 나온다면 숏 포지션을 이 고점을 이은 저항선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S&P 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S&P는 7월 중순부터 하락을 WXY 파동으로 마무리한 후에 상승이 나왔다가 ABC로 조정 주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P의 경우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5,680선까지는 최대로 상승 가능하나 하락이 나올 시에는 이전 추세선 부근까지 5,560선까지는 충분히 하락 가능한 구간이고요. 이것을 하방 이탈해준다면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 차트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 말부터 하락파동 ABC 파동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이 C파동은 이 하락 채널 하단을 하방 이탈해준 뒤에 못 올라오고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해줄 수 있으나 추세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로 보시면 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조정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으로 나오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파동까지 마무리한 후에 3회 5파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파동 후에 4파동이 진행되겠지만
이 4파동이 1파동과 겹치지 않으려면 3파동이 충분히 길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3의 5파동이 연장돼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1, 2, 3, 4, 5 형태로 130을 넘는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조정이 좀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3의 3파동을 23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골드가 2350 부근일 때부터 최종 목표가 2600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단기간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3의 3파동의 5파동이 1, 2, 3, 4, 5파동 형태로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4파동이 1파동과 겹치기 때문에 정석적인 파동 카운팅에는 맞지 않지만, 지금 이 1파동과 2파동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미 5파동의 기간이 3파동과 1파동 기간만큼 나왔기 때문에 지금 5파동이 이미 종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연장돼서 오른다면 2700까지도 오버슈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어려우나 매도로 들어가기에는 또 한 파동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이 2540 정도였죠. 이때 이번에는 분명히 돌파를 해줄 것이고, 돌파를 한다면 2600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때 사서 약 60포인트 정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말대로 매매를 진행하신 분이라면 금 한 계약당 6,000달러 정도의 수익은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금이 레버리지가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매매하긴 되게 좋습니다. 저도 금 한 계약만 들어가서 6,000달러 정도 벌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 말대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유로랑 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물이 바뀌면서 이 가격이 좀 변경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서 제 영상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유로는 현재 3의 1, 3의 2파동을 거쳐서 3의 3파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조정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3의 2파동과 길이가 같아진다면 이미 3의 3파동이 끝나고 3의 4파동이 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 말씀드렸죠. 전일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게 3의 4파동이라기보다는 3의 3의 4파동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의 3의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3의 3의 5파동은 1.13까지는 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3의 3파동이 끝나고 조정이 나온 후에 3의 5파동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매수 적기였죠. 저도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전일 이 매수한 물량은 팔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상승을 해줄 것입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되어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하락 A파동, 그리고 삼각수렴 B파동 이후에 하락 C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C파동은 다시 한번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영상에서 이 하락파동 채널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그재그 형태로 하락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크게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게 바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그재그 형태로 좀 더 상승해준 뒤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바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매도 잡으신다면 이전 고점을 손절가로 잡고 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라면 조금 더 오르는 거 보고 그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손절가로 잡고 매도 들어갈 거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면서 올라준다면 채널 하단 부근에서 숏 들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N 차트 보겠습니다. N은 이전까지 우하향해 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 1파동을 8월 초까지 진행하였고, 이후에 러닝 플랫 형태로 2파동이 9월 초까지 진행한 후에 3파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N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2파동이 여기서 나오고 1, 2, 3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러닝 플랫으로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상승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은 1파동 크기를 생각했을 때 러닝 플랫으로 상정하고 여기서부터 3파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한 차례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매도를 논하기는 어려운 지점이고요. 조정을 더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